제가 환자 입장이 되어서 임상시험에 참여를 할 것을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신약의 경우는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고려병원 종양내과 강은주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는데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 중인 조장호라고 합니다. 암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고요. 주로는 이제 환자분들의 항암 치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종양내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에게 임상시험을 제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임상시험을 정말 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한테 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 하시면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세요.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상시험이란 무엇인가요?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의약품, 종양내과에서는 이제 항암제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항암제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안전한지 그러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뜻하게 됩니다. 임상연구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이제 개인이나 인구 집단, 인체 유래에 비롯된 조직이나 그런 검체들을 이용해서 그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는 연구를 통틀어서 칭하는 용어이고요. 임상시험이라는 말은 이제 임상연구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임상연구나 임상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실 혼동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좀 혼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연구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연구이고, 임상시험은 이 임상연구의 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항암제 임상시험은 이게 정말 안전한지, 효과가 정말 있는지 입증을 하는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든지 이 결과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은 왜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의약품이 새로이 개발이 됐을 때 이 약이 첫 번째 효과적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한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이제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 임상시험을 안 했으면 이 약이 나한테 진짜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주사를 진짜 믿고 맞아도 되는 건지, 안전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암제도 같습니다. 이제 항암제도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되면 신약이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 건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병원에 약이 들어와서 환자분들께 투약이 되게 됩니다. 그 약을 처방할 때 단순히 이 약이 잘 들을 것 같아서, 또는 다른 암에 써봤더니 잘 들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아주 과학적인 입증 절차가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임상시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단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전임상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1상, 2상, 3상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전임상 단계는 새로 이제 개발된 약을 처음에 이제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임상 단계이고, 전임상 단계의 효과가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 1상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상 시험은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2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한정된 인원에게 투약을 해서 여러 가지 양리학적 데이터들을 얻게 되고, 또 부작용 및 이 약물이 진짜 안전한지, 혹은 안전한 약물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 나오면 전 임상시험을 해보고 사람한테 한번 해봐도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이제 일상 임상시험을 해서 안전한지, 어느 정도 용량으로 써야지 괜찮을지를 좀 보는 거네요. 네네. 일상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상이고요. 본격적으로 그 신약의 이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이제 단계가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정된 환자 수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한 수십 명에서 한 수백 명 정도의 환자가
데이터가 이상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된 약들은 3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약의 유효성이 이제 어느 정도 1상과 이상에서 입증이 된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연구이고, 현재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약들과 이제 비교해서 새로 나온 약들이 얼마나 우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상에서는 약물의 효과 및 안전성이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이제 증거가 수집이 되게 되고, 약제가 시판 허가되기 바로 직전의 임상 시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상이라고 하는 임상시험이 또 따로 있는데요. 4상은 시판이 허가가 된 후에 진행이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판을 하고 나서 안전성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약리 작용이나 또 효과가 계속적으로 어떤지를 추적 관찰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장기간 대규모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임상시험이 종류가 많고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네요. 환자분들에게 이 신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상, 그리고 쓰고 있었던 기존 약에 비해서 효과가 더 차이가 있을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3상, 허가하고 시판되고 난 이후에도 한 번 더 조사를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면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될까요? 네. 우선 참여하시는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에 대해서 듣고서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할 것인지를 환자분들 본인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의를 하셨다면 스크리닝이라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임상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약제를 투약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군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약을 투약받는지 그 스크리닝 단계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정이 끝나면 이제 배정된 군에서 해당되는 약물을 이제 투약을 받게 되는 거고, 치료에 대한 이제 반응 평가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 모두 사전에 계획된 대로 스케줄에 맞춰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무슨 임상시험인지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네.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네네.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교수님,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치료받고 계신 주치의 교수님께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모든 병원이 현재 폐암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을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임상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병원은 이러한 임상시험을 하고 또 다른 병원은 또 다른 임상시험을 하고, 임상시험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제 임상시험을 참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각각의 그 임상시험이 어떠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인지가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 해당 임상시험은 그 해당 환자분들만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은 폐암 환자라 하더라도 어떤 임상시험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한항암요법 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최대한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임상시험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환자 입장이 되어서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를 할 것을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사실 제가 환자 입장이더라도 진짜 이 약이 효과 있을까? 그 다음에 좀 안전할까? 이 두 가지 부분인데, 물론 시판되어 있는 약을 임상시험이라는 틀로 다시 하게 될 때는 그래도 그나마 걱정이 좀 덜한데,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신약의 경우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이 처음에 임상시험을 권유를 받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그 용어 때문에 내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임상시험은 기존 치료제로는 이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혹은 이제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약들을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는 거지만, 실제 결과는 치료를 해봐야지 나에게 이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판되어서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치료조차도 100%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약은
약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판되어서 표준 치료라고 인정받는 약도 환자마다 효과가 다르고 나한테 효과가 정작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임상시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이니까 안전성이 더 걱정이 되실 텐데요. 임상시험이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연구자들이 늘 면밀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대처하도록 모든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심의를 기울여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이제 중간 분석을 계속하고 스케줄대로 안전하게 하도록 늘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시험을 통해 암치료 약물의 발전이 이제 계속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폐암이 정말 임상시험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폐암에서 아주 대표적인 임상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네.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아시아에 주로 많은 EGFR이라고 하는 이제 돌연변이 양성 폐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의 치료에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온 이제 표적 치료제의 임상 시험인데요.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진행되었던 이제 연구 이름은 이제 아이패스라고 하는 이제 3상 임상 연구입니다. 무려 1,200명의 환자가 참여를 했고 그동안에 이제 폐암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4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일반 항암 치료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낮았는데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분들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항암 치료보다 효과가 훨씬 우월함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토대로 표적 치료제의 사용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표적 치료제 약들이 활발히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시판이 되고 실제 폐암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암 환자의 표적 치료 시대를 열어준 획기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임상시험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약제가 나오고 새로운 약제가 효과를 검증하고 또 저희 진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임상시험 경험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임상시험이 있을까요? 네. 좋은 기억도 있고 이제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요. 처음 폐암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7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셨는데 이제 비소세포 폐암 4기였고 이제 신체 나이라고 요새 표현하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표준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해도 사실 1년 사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4기 폐암의 치료 성적이었는데 이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병이 굉장히 좋아지셔서 현재까지도 수년 동안 계속 병원에 다니시면서 잘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비슷한 연령대의 또 환자분이셨는데 그분은 똑같이 다 퍼포먼스 좋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면역항암제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폐암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됐던 환자분도 있어서 그런 이제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례처럼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본 환자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임상시험을 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더 이상 임상시험을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즉시 임상시험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표준 치료로 사용하는 항암 치료로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치료 옵션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네, 없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환자들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리잖아요. 네, 임상시험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상시험의 결과 그 해당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이 이제 입증이 되게 되면은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거쳐서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약 하나가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려면 정말 많은 절차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네요. 정말 세상에 많은 약들이 있지만 항암제 치료는 치료 옵션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하는 치료이고 또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치료니까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임상시험 그 자체도 하나의 치료 옵션
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항암제 치료 자체가 치료에 대한 무기, 나의 무기니까 임상시험을 하면 난 무기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에게 설명을 잘 듣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 이제 수많은 새로운 신약 항암제들의 이제 개발과 이제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폐암의 치료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저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만 하고 그 노력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상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임상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조장호 교수님께서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가족이 임상시험 제안을 받았다면 교수님께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권유하실 건가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의 답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효과를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 안전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같은 임상시험이라고 하더라도 1상, 2상, 3상이라는 이제 단계별 시험이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임상시험을 하게 됐을 때, 안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안전성 여부도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들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동의서를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 설명문에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뭐 이전 연구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기술을 해놨으니까 동의 설명문을 잘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셔서 결정을 이제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어떤 결정이시든 의학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기여해 주시는 겁니다. 네.